그리고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근호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너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F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좀 몰리는 가운데 역시나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긴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쪽에서 움직이는 쪽은 좀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FST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올려는 이유는 이제 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FST 이제 펠리클 관련돼서죠. 펠리클, EUV 펠리클 삼성전자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 이 얘기 나온 지는 사실 뭐 몇 달 됐고 과거에 이제 FST의 주가가 몇 년에 한 번씩 급등이 나올 때 다 이 재료 자체가 펠리클이었었죠. 펠리클은 이제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토마스크에는 반도체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 그 포토마스크 한 장에 뭐 비싼 건 EUV 공정에 쓰이는 건 한 3억 정도 되죠. 한 장이 3억입니다. 한 장에 3억. 근데 그거를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그 덮개를 만들 때 위에서 이제 노광 공정에서 빛을 포토마스크로 쏘여줘갖고 밑에서 이제 음영으로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빛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FST가 삼성전자와 같이 CNT 펠리클을 공동으로 개발을 했죠. 삼성전자가 이제 FST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내용은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SNS텍이랑 같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FST가 먼저 좀 선점을 좀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퀄 테스트 마무리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거의 퀄 통과는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얼마나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느냐. 그 동안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거기다 이제 수입을 미쓰이죠. 미쓰이에서 수입을 해서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산화한 게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HBM4에서는 지금 HBM3에서 이제 HBM4 얼마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공개를 했죠. HBM4를 이쪽에서 이제 노광 공정 쪽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펠리클의 소모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ST 앞으로 실적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잠깐 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한번 주붕으로 길게 한번 볼게요. FST가 처음 시장에서 관심 받았을 때가 이제 2020년도인데 이때도 펠리클이었습니다. 이때도 펠리클이었고 24년도 작년에도 펠리클이었었는데 지금도 펠리클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볼 게 어떤 거냐면 뭐 펠리클이라는 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쓰였던 건데 이제 EUV 펠리클이라는 것이 이제 바뀐 거죠. 기존에서. 과거에 이제 20년 그리고 작년 올해 올라갔을 때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사실 거의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뭐 급등을 하다가 이제 지금 가격대 오면 계속적으로 밀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과거에는 기대감이었고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거래량이 올 들어서 거의 뭐 최고 거래량 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약간은 좀 큰 상승을 이어가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좀 러프한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좀 단기간에 끝내고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섹터가 분위기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고점을 좀 넘어서는 흐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ST 함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흐름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장비주인데 약 3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오늘 3%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자회사 쪽에서 이제 텍슨이 반도체 장비 쪽의 담당이고 이제 서진 시스템은 지금은 이제 ESS 쪽에 힘을 좀 많이 쏟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도 ESS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3천억 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을 한다. 이것을
가장 좀 쉽게 제가 너무 쉽게 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3천억 규모의 조달을 하냐면 이제 과거에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CB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FI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CB를 받았죠. 이제 만기가 됐습니다. 이제 서진 시스템은 그 3천억을 이제 갚을 돈이 당장은 없으니까 만기를 연말로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 그 CB를 받은 쪽에서 이제 풋옵션을 이제 행사를 했죠. 풋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팔 수 있는 권리, 얼마에 팔 수 있는 권리, 32,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했으니까 서진 시스템은 그것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3천억이 지금 당장에 없으니까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제 구하기 위해서 3천억 원을 조달을 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느 쪽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냐면 기사로는 이제 3일 PWC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좀 뭐 쉽게 얘기하면 3일 회계법인이죠. 3일 회계법인과 함께 이제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유치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이걸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27,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서진 시스템 32,000원에 받아준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돈이 있는 쪽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서진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지금 27,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걸 굳이 32,000원에 받아줄 리는 없겠죠. 다만 서진 시스템의 향후에 어떤 주가 흐름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모종의 이제 계약을 거쳐서 받아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진 시스템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일단 서진 시스템 자회사 이제 텍슨이 이제 뭐 700억 규모의 SOFC 모듈 장비를 공급을 한다. 원래는 텍슨은 이제 뭐 텍슨도 ESS 반도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100% 서진 시스템 자회사죠. SOFC 이제 연료 전지 관련돼서 모듈 장비를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 커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카멜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카멜 커브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낙타가 이렇게 있고 이제 봉이 이렇게 있죠. 두 번 이렇게 꺾이죠. 근데 더 커브라는 것은 꼬리가 있고 쑥 내려간 다음에 머리 쪽으로 이렇게 목 쪽으로 넘어가는 이 커브를 더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 어떤 시간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위주는 지금 현재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전기 생산량이 거의 40% 이상이 지금 그 태양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전기는 낮에 만드는데 쓰이는 건 밤에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차를 이제 커브로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더 커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그게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뭐 ESS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LG 엔솔이 사실 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죠. 가장 규모도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서진 시스템이 이제 그 2차 전지 진영 외쪽에서 봤을 때는 뭐 셀이나 뭐 이 소재 쪽을 빼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ESS에서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S에서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된 부분 말고는 서진 시스템이 다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서진 시스템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너무 좋죠. 일단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보면 뭐 나름대로 좀 약간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밑꼬리가 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선 긋고 있는 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이제 밑꼬리가 이제 봉에서 밑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양봉에서 밑꼬리는 음봉이죠. 음봉을 이제 회복을 시켜서 양봉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뜻인데, 그만큼 좀 시장에서 저점에서 매수 대기자가 좀 많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빨간색 선입니다.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 부분, 수급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서진 시스템을 최근에 올린 건 사실 기관 수급입니다. 기관 수급이 최근에 단기간으로 매도가 나왔다가 오늘은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서진 시스템이 3천억 정도 자금 유치를 잘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한 단계 레벨되는 흐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이 SS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진영 외에 서진 시스템이 가장 좀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SS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금 조달에서 긍정적인 소식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요즘에 뭐 ESS, 2차 전지, 뭐 반도체 아니면은 사실 시장에서 거의 회자가 되고 있지 않은데 조금 시선을 좀 돌려서 건설기계 쪽에서 두산 바켓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산 바켓. 네, 두산 바켓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은 아직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조 9천억에 2분기 매출은 2조 2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2,042억인데 영업이익률이 9%가 넘죠. 근데 웬만한 어떤 다른 뭐 기업들 같았으면 정말 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도 나올 정도로 좋은 실적인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는 뭐 두산 바켓은 원래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두산 바켓이 지금 최근에 이제 관세에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두산 바켓 원래 미국 기업 아니에요? 공장도 미국에 있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외에도 한 2군데가 있죠. 근데 두산 바켓이 이 소형 이제 건설 기계 쪽, 농기계도 있긴 합니다만 만들 때 부품을 수입을 할 때 이제 거기에도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투산 바켓은 이제 어떤 것으로 주가와 실적이 움직이냐면 가장 그 연관성이 깊은 게 미국의 주택 경기입니다. 주택 건설 경기가 가장 이제 두산 바켓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제 건설 경기 전 세계 1등 캐터필러도 얼마 전에 최근에는 좀 약간 조정을 주긴 했었습니다. 바로 한 3, 4일 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뿐히 갱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 계열 건설 기계들도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긴 합니다만 어제 굉장히 좋았던 거고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의 주택 경기를 좀 엿볼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미국 주택건설협회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주택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50 위쪽이면 굉장히 좋고 50 아래면 아직은 좀 회복이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은 50 위쪽인데 이제 이게 10월 달 기준에서 얼마 전에 발표된 게 이제 9월 달께 나온 거겠죠. 33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37로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동안에 한 4달 정도 계속 내려가다가 V자로 반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우리가 보통 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모기지 금리가 집과 관련된 대출이죠.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미국 시장의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좀 위쪽에 있다가 최근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 시장이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리를 하면 두산 바켓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미국 주택 경기만 보면 되는데 그게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는 살아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 일단은 뭐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도 두산 바켓이 뭐 나름대로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우리가 그냥 좀 이런 표현은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이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바닥을 굉장히 이제 원형 바닥을 굉장히 러프하게 다진 다음에 위쪽에 외국인 빨간색 외국인 수급이 차트를 보면 선으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텍스트로 보면 9월 3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딱 한 번 팔고 계속적으로 순매수입니다. 9월 3일 이후로 하루 빼곤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매수를 연결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올라왔기 때문에 난 이런 쪽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눈을 조금만 돌리면 굉장히 저평가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산 바켓도 그중에 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좀 포착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 62,700원인데 저는 이제 6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올랐어요. 그래서 63,000원, 62,500원 전후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이제 막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목표 가격은 75,000원, 손절 가격은 55,000원으로 딱딱 한번 끊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아직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저평가 기업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산마켓 정리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